아까 이제 렌즈들 이제 그 유통 경로들은 뭐 또 유통 쪽의 얘기니까 그렇게 뭐 너무 깊게 다루기는 좀 그런 소지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쓰면서 이런 저는 이제 허 감독님도 알시겠지만 뭐 다 써봤는데 전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칼자이스 렌즈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렌즈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메이커가? 메이커는 칼자스가 제일 낫지.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왜 독일제냐 일제냐 차이지 그거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무슨 물건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은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의문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써봐야 될 숙제로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소니나 이런 데서 정사진 디지털이 나오면서 칼자이스 렌즈들을 꽂아 쓰잖아요. 또는 파나소닉에서도 라이카랑 제휴해서 쓰는데 저는 그게 과연 예전에 나왔던 칼자이스나 라이카의 그 맛이 나올까 그런 의심도 사실은 가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브랜드만 갖다 쓰는 건지 설계하고 그쪽에서 감수까지 해서 주는 건지 그건 나는 잘 모르지. 기술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 모르고 다만 이름은 우리나라 칼자스라고 일본에서 붙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거는 모르고 칼자스에서 그렇게 만들어낼까 하는 거는 나도 의심이 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은 찍어보면은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찍어봤더니 맛은 나와요. 칼자이스의 맛은 나오는데 맛은 나오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맛은 그거는 그렇죠. 다르지. 제가 그건 왜냐면 물건이라는 자체는 렌즈라는 자체는 돈만큼 나와. 맞습니다. 그거야. 다른 거 없어. 근데 이제 못 찍는 사람한테는 돈만큼 나오지만 잘 찍는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못한 렌즈도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찍는 기술도 배워지면 메커니즘 기술도 배우면은 그 할 정도가 이 렌즈는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를 쉽게 알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평생을 렌즈 하나 갖고서 숙제는 못 풀어. 저는 요즘 사진 하시는 분들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디카가 이제 편해져 갖고 모든 올 자동 시스템이 돼 갖고 사진 찍긴 편한데 참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예술론 쪽 이런 쪽으로만 하시려고 그러지 처음부터 기본적인 베이스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기계론 쪽을 조금 소홀해가는 감이 없지 않나 해서 그런데 그런 세태들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화가가 그림을 붓으로 그리려면 스케치를 하면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붓질을 할 때 그걸 조금씩 수정하면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연습을 많이 해놓고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다만 당장 카메라 상이 나오니까 찍혀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더 큰 게 보이는데 큰 걸 못 보는 거야. 쉽게 해서 머릿속에 구상은 떠오르는데 그걸 도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인 기본적인 기계론이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사진을 먼저 그걸 알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게 순서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독일제 노라이 카메라가 고장이 잘 나섰습니다. 못 쓴다고 하지만 노라이 렌스도 좋아요. 근데 노라이는 독일에서 만든 노라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카메라 사용자가 응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어. 굉장히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그걸 응용을 못하는 게 엄청 많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쉬운 예가 그거죠. 필름 감는 크랭크라 그러나요? 필름 감는 레버 자체를 롤라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감았다가 뒤로 한번 풀어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명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갖고 부러뜨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엉키게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냐면 동양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왼손잡이란 말이야. 글을 쓸 때도. 그냥 방식이 달라. 그러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양 사람 이주로 만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걔네들은 우리는 그냥 쓰고서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하지만 걔네들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생활하는 면에서 항상 쓰고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라이도 네 발을 크랭크를 걸고서 제자리에 꽂아야만 된다는 그런 정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고장률이 자기도 깜빡 잊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돌리면은 크랭크가 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문화의 차이네요. 문화의 차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메라를 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설계자가 카메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쓰게끔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없어. 그거 뭐냐면 그러면 그거 갖고서 그 사람이 설계한 만큼의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얼마만큼 저거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잡아주면서 모든 걸 카메라를 같이 응용하면서 생활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모든 거를 우리 동양적인 생각을 갖고서 하려니까 자기 생각하고 동양적인 생각하니까 어거지로 쓰는 거지.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고장률이 많고 그런 거야. 요즘 이제 일본에서 이제 5대 카메라 메이커가 있을 거고요. 독일에 이제 자이스라든가 롤라이라든가 슈나이더 로덴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즘 나온 렌즈들이나 카메라들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제는 도달을 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거기서 명품이라는 렌즈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요즘도? 우리가 예전에 뭐 F3 이건 참 명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뇌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디지털은 예. 한계가 끝이야. 거기가 끝이라고 보시나요? 왜냐면은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성을 다해서 다 만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향후 한 5년 후에는 다시 만들려면 지금 10만원 주고 산 거 그때는 100만원 주고도 못 사. 필름 카메라. 요즘에 제가 볼 때도 저도 좀 많이 사드리고 있는 편인데 좋아갖고 필름 카메라 사기에 딱 적기인 거고 되게 많이 싸져갖고 뭐 많이 거들 떠오지도 않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은 옛날에는 카메라 회사들이 표준 렌즈하고 바대는 원가로 주다시피 했어. 맞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모든 걸 알리고 또 다른 렌즈에서 이득을 남겼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이제 눈을 돌린 게 뭐냐면 캐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집중하고 있지만 니콘은 산업용 계측기용으로 많이 만들고 칼자이스도 계측기용으로 많이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 사진 찍던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찍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불행해 돈 많이 들어. 디지털로 가서 지금은 최하가 렌즈가 쓸만하면 300만 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이거 디지털 한번 장반하려면 10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사람 죽이는 거야. 사람을 해치는 역할을 많이 해.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디지털은 필름이 안 들어가니까 뭐 100카트도 찍고 200카트도 찍고 와서 집에 와서 컴퓨터로 밤새 가면서 보면서 그걸 또 골라내고 또 수정 작업을 포토샵을 하면은 그거 며칠 밤을 새야 돼. 그러면 사람 잠 못 자고 생활 리듬 깨지고 죽이는 역할이야. 이제 제가 또 느끼는 건 그거 외에 감성이라는 거 그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현상소에 맡기잖아요. 나올 때까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기다림, 설렘이란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죠. 그거는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디지털화가 되니까 모든 게 생각도 디지털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아날로그의 아날로그 생활의 역할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생활이 바뀌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게 안 좋아져. 여건이. 아날로그 생활하면서 디지털을 조금씩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카메라 계통에서는 정사진 계통에서는 분리가 돼 있어. 지금 방송용 HTV라든지 3D라든지 모든 거는 아날로그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네. 아날로그에서 응용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디지털이 나왔다. 디지털로 됐다.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알아야 디지털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여기 송 실장님이 여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수준 좀 낮은 질문 한번 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반 이렇게 카메라 유저 입장에서 볼 때 아날로그 카메라 저도 F3, F4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뭐 니콘을 좋아한다 소리가 아니라 그런 옛날 그 아날로그야 명기들 뭐 캐논에도 있고 뭐 미놀타 다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쓰고 싶어도 솔직히 일반 유저 입장에서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 있냐면 시장이 너무 디지털화로 바뀌어가니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사진 활동을 할 때 여타 제반에 필요한 요소들 현상소, 인화지, 필름, 뭐 현상향 이런 것들이 과연 뚝심 있게 시장을 받쳐줄 만한 그런 게 계속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고 있어. 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그래. 뭐 복잡하게는 아니라도 허 감독님 생각에 그래도 아날로그를 뚝심 있게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좀 잘 지킨다라는 뭐 회사 좀 많지. 뭐 그러세요? 어디에요? 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벌써 뭐 아그파 같은 거 벌써 시장 속에서 확연하게 이미 없어진 회사 그런 건 벌써. 근데 이제 뭐냐면은 흑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는 현상을 잘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중에 프린트도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 현상을 많이 하고 자가 인화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진을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자가 현상을 못하고 할 때 프린트를 못하고 할 때는 빗그림이라는 충무로의 빗그림이라는데 반도 건너편에 2층에 빗그림이라는데 거기가 자가 현상을 해주는데 맑어.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은 바로 옆에 그 K포스트라고 해서 원고 사진 찍는 사람들인데 그 슬라이드 필름이 조금 연도가 지나서 찍어서도 다른 데는 뿌옇게 나오는데 거기는 맑게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는 원고하는 사람들만 다니고 그리고 노출을 자기가 4인치 5인치 카메라를 찍었을 때 여러 카트를 찍어서 현상에서 브라켓팅을 해요. 한 카트를 적정 노출로 해갖고서 보고서 그거 갖고서 보고 나서 그걸로 브라켓팅을 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언더로 주냐 오버로 주냐 하는 걸 갖다가 거기서 3분의 1 스텝씩 해줘.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고 또 왜 그러냐면은 일반 현상소와는 충무로에 이제 뭐 어느 현상소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여태까지 현상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무덤을 판 거야.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진 잘 뽑게 오버 현상을 했어. 자기가 정 테스트하고 싶으면은 어디 야외 가서 똑같은 걸로 해서 똑같은 한 장소에서 맨날씩 찍어서 자기가 다니는 현상소 다른 현상소 한 돌씩만 줘갖고서 비교해보면은 정답이 나와.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나오면 거기가 제일 좋은, 정답이 나온 데가 제일 좋은 데야.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사진가들이 이렇게 됐었죠. 오히려 그 현상소를 맞춰갖고 노출을 그 기준에 가감을 했었다는 걸 한심한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게 왜냐면은 그게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꽃사진 찍는 사람을 내가 4호를 가르쳐 줬어. 근데 그 양반이
콘텍스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 때 2스텝, 3스텝씩 조여서 찍었다고. 그래, 조여서 찍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사진을 가르쳐 주니까 다른 현상 속으로 옮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완전히 언더로 나왔어. 그래서 카메라 나오는 노출대로 적정으로 찍어보셔. 그랬더니 적정으로 나왔어. 그건 왜냐면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노출계의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노출계가 그건 세계적인 기준이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유 이건 내가 잘못 찍었다 하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 왜? 실컷 가서 10만원, 20만원씩 들여서 진행비 그만큼 들여서 나가서 찍어 갖고 와서 현상료 500원 싸다고 그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바보스러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나한테 이제 배운 사람들은 나한테 충무로에서 사진을 20년 뭐 30년 했던 노인네들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돈 그만큼 들여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강압적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해보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현상을 하든 난 상관을 안 했어. 한 번만 내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 쟤는. 그러면 현재 지금 아날로그를 조금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를 한다라고 생각되는 뭐 광학회사가 됐든지 카메라 회사가 됐든지 그런 게 좀 눈에 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부 디지털로 돌아버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소문에서 필름이 없어진다 뭐 하잖아. 근데 필름은 영원히 안 없어져. 부가가치세는 높아질 뿐이지. 그러니까 독일의 로라이라든지 핫셀이라든지 없어지진 않아. 나이카라든지.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이템을 해보지만은 일본 애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얍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형화 있는 걸 갖다가 초소형으로 시켜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일반인들은 카메라의 가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디지털로 넘어가겠지만 좀 사진을 했던 사람들은 대형 카메라 사갖고서 4인치, 5인치로 찍어서 흑백으로 찍어서 자기가 자가현상해서 자기가 자가인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많아. 그건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세계를 자기가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현상실에서 잘해주고 뭐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는 것 위에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건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서 추구할 수 있으니까. 사진은 또 한 가지는 사진은 3의 일치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게 안 나와. 찍는 거, 현상하는 거, 마무리 작업하는 거에 3의 일치가 맞아떨어져야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야.